네,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부동산 공법의 이제 비교 테마 특강을 우리 같이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의 어, 비교 테마 특강인데요. 이거는 우리 부동산 공법을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보실 분들은 누구나 꼭 이것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 각종 비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틀리게 해서 이제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테마 특강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강의를 좀 들으시고 뭐 심화 강의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법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틀리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내용을 이제 바꿔서 내는지를 갖다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정답을 정확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교 테마 특강은 이제 항상 이맘때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교재를 갖다가 제가 이제 프린트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을 다 이제 보시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저는 이 이제 비교 테마 특강을 제가 공법의 달인 되기라고 그랬습니다. 공법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거든요. 자, 먼저 우리 1페이지에 공법상 각종 채권 사채 비교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법상 각종 채권과 사채.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요. 채권이나 사채가 총 5개가 나옵니다. 이 5개 중에서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가 시험 나옵니다. 그러면요. 5개 공부해서 2문제나 3문제 맞히면 아주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 우리 교재를 보면은 제가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우리 이 테마 특강 자료를 갖다가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정리했지만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이 자료를 내가 정리했단 말인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페이지 보시면요. 자, 채권 사채에서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채권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나오죠.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이 나오고요.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채권하고 주택상환 사채가 나옵니다. 총 5개인데요. 이 중에서 한 2개 내지 3개가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보시면요. 자,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여러분들은 뭐 꼭 필요한 것들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받아 쓸 필요도 없겠죠. 왜냐 그러면 쓸 내용들을 우리 자료에다가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별로 쓸 게 없습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언제 발행하는가?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를 했는데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임무자한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그때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매수 대금은 원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매수 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답니다. 3천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발행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발행 절차를 보시면 매수 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현금으로 매수 대금 주겠다 그랬는데 싫어요. 저는 현금 싫어요. 채권으로 주세요. 그러면 채권으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가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까지는 현찰을 주고 초과하는 것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자, 상환 기간이 10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10년짜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사무는요. 이거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일 때는요. 법에서 다 조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이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상환 기간이나 이율도 역시 이것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적용되는 법규, 우리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토지상환 채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이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먼저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요. 우리 수용 방식 나왔죠. 자,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은 이거는 수용 방식에서요. 이 수용 보상금 대신에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수용 보상금은 이제 현금으로 이게 줘야 되는데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 그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또는 건축물로 현금 대신에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수용 보상금 1억을 현찰로 받을까? 아니면은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도시개발 구역이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파트 한 채, 토지나 건축물, 아파트 한 채로 보상금 대신에 받을까 하다가 아파트 값이 오를 것처럼 보여. 그러면 저는요 지금 현금으로 수용 보상금 안 받고요.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아파트 한 채 받을래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한테 종이 한 장 줘야 됩니다. 이 종이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파트로 바꿔드릴게요. 이게 바로 주는 종이가 토지상환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그 시행자가 발행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우리 직권으로는 발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발행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가 왼쪽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에도 이 말이 나오죠. 예, 비교하라고 제가 좀 진하게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라. 그래서 이제 이 지정권자 승인이 나온다고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이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명칭과 함께 공부하자. 민간 시행자. 우리가 불안한 시행자가 있죠. 민간 시행자, 파산의 우려가 있거든요.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대신 책임지겠다고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은요. 이것은 김영식 증권입니다. 김영증권이다. 이 말은 요 증권 토지 상환 채권에 써 있는 그 이름 있죠.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받을 사람 그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 사람만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증권 권리자 이름이 써 있다는 거죠. 김영증권. 그 다음에 이율은요. 자, 발행자가 정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 발행하는 사람이 바로 시행자죠. 그렇죠? 발행자가 정한다. 적용 법규는 대통령령. 그래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적용이 되고요. 발행 규모는 분양되는 토지나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 초과 금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양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양도 팔 수도 있고요. 양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질권의 목적이 되죠. 질권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이렇게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 자, 우리 도시개발 채권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틀려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요. 발행권자는 지자체장, 법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는 지자체장 중에서 특히 시도지사가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도시개발 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은 절대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지자체장이나 시도지사라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지만 도시개발 채권은 절대 시행자가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죠. 도시개발 채권은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도시개발 채권 발행 사무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거예요. 예,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도 지자체 고유 사무, 도시개발 채권 발행도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율,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이 나오죠. 예, 상환 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상환 기간이 5년에서 10년 상환 기간 조례로 정하고 이율은요, 역시 이율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율도 지자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이율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 조례. 그렇지만 이율은 중요하니까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승인은 받아야 되고요.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적용이 되고 매입 의무자,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공공시행자하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거저 공사 도급을 받는 게 아니죠.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민간 시행자, 역시 그냥 시행자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도 역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 이 소멸시효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이자 3년 그러면 틀리거든요. 원금과 이자가 소멸시효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죠. 주택법에 나오죠. 국민주택 채권. 주택법 현재 두 가지예요. 국민주택 채권하고 주택상환 사채인데요.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하고요. 이 발행권자가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할 때는요, 우리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습니다. 국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을 받아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것을 발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서 발행입니다. 자, 이 등록 발행이 뭐냐 그러면요. 등록 발행한다는 것은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국민주택 채권을 갖다가 이것을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증권을 발행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증권을 발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국민주택 채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등기하거나 아니면 건축허가 받거나 뭐 그랬을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한 사람한테 증권을 발행해 줬는데 이것이 이제 위조와 변조가 많은 거예요. 위변조가 많아가지고 복사 방지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에다가 복사 방지 장치 하는데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1년에 예산이 수백억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을 갖다가 계속 사람들이 유통시켜서 쓴다 그러면요, 뭐 본전이 빠지겠죠. 근데 이거는 받으면 장롱 속에 넣어놓고 꺼내질 않습니다. 그러면 쓰지도 않을 건데 이거 복사 방지 장치 하느라고 예산 낭비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얼마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만 남기는 것을 등록해서 발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발행한 국민주택 채권에 대해서 뭐 증권 교부를 해달라 이런 것들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물론 요거 양도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은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 파는 거 괜찮아요. 중도 상환은 원칙 금지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뭐 중도 상환 해줘야겠죠. 상환 기간이요. 이것은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은 예전부터 시험 잘 나왔던 것이 1종하고 2종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국민주택 채권은 다 1종이겠죠. 그래서 1종은 딱 5년이 되는 날에 상환을 합니다. 2종은 상환일을 20년을 갖다가 초과할 수 없다는 거. 20년 초과 금지 2종이죠. 1종과 2종 이렇게 기간 상환 기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율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적용되는 법규는 먼저 주택법 먼저 적용하고 주택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국채법을 적용합니다. 국채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었죠. 그냥 일종을 누가 매입하는가, 뭐 등기 받거나 면허라든가 국가 등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1종. 2종은요. 2종을 언제 매입하느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이때는 2종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채권 입찰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판교 신도시 분양할 때요. 채권 입찰제를 적용했습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요 공동주택 분양할 때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채권 뭐 1억, 2억씩 다 매입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2종 국민주택 채권은요. 2종 국민주택 채권 이건 분할 발행 가능합니다. 분할 발행할 수 있다. 2종 국민주택 채권, 그러니까 1억을 초과하는 2종 국민주택 채권은 분할해서 발행하거나 매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1종은요. 전반적으로 액수가 낮습니다. 작아요. 근데 2종은 액수가 커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채권 입찰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주택 상환 사채 이제 요것만 좀 정리하시면 전체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민영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는데요. 발행하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주택 상환 사채 요걸 발행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한국토지 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 바로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발행권자가 2명이라는 얘기예요.
주택 상환 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자, 이 둘 중에 말이죠. 주택 상환 사채는 먼저 말이죠. 사채를 발행해요. 사채를 샀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요. 원래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줘야 되는데 만기가 됐을 때 뭘로 갚느냐? 뭘로 상환해 주는가? 주택을 지어서 주택으로 대신 갚는 거예요. 이게 주택 상환 사채인데 발행하는 사람이 요 둘인데요. 이 중에서 불안한 사람이 있죠.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는 건설회사로서 등록한 자인데 등록사업자는 파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 자, 그러면요. 우리 이쪽에 보면은요. 지급보증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 보시면은 토지상환 채권을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아라.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보증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급보증인데 법을 만든 실무 책임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급보증, 이건 그냥 보증 그랬으면 똑같은 의미죠. 민간인들의 파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보증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요. 두 명이 이제 발행 계획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 우리 발행 계획 작성에서 승인 받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 여기 보시면은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고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 게 도시개발채권.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 게 주택상환사채. 승인한 말이 총 3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는 이것을 갖다가 상환받을 권리자의 이름이 주택상환사채에 써 있다는 거예요. 기명증권. 그럼 이 기명증권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여기 주택상환사채 나오지만 토지상환채권도 기명증권으로 발행했죠. 그래서 우리 기명증권은 상환자가 다 들어가요. 상환자. 기명증권은 상환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하고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상환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기명증권이다. 그래서 누가 상환받을 권리자인지를 갖다가 다 써놓는다는 거죠. 상환자 들어가면 다 기명증권이네요. 또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면 발행은 뭐냐 그러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해서 이것을 돈 10,000원 들어오는 거죠. 액면 발행.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다. 이게 할인 발행되는 겁니다. 안 팔리면 할인해야겠죠. 양도 금지, 중도 해약도 원래는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요. 발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초과 금지. 왜 그럴까요? 주택을 짓는데 3년이 안 걸린다고 본 거죠. 그래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적용되는 법규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상법 중 사채 발행.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죠. 그렇죠?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 의무자, 건설된 주택으로 상환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을 해야 되고요.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요. 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자가 이미 기존에 발행해 놓은 것은요.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주택상환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각종 채권하고 사채 비교를 보셨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항상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2페이지에요. 공법상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 공법상 매수 청구권, 우리 매수 청구권이요. 국토계획법에 하나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 역시 국토계획법 하나 나오고, 정비법에서 우선 매수 청구가 나오고요. 농지법에서는 매수 청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개가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은요,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는.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 매수 청구권 총 5개,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법상 매수 청구권요. 먼저 우리 공법상 매수 청구권 중에서 그 위에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공법상 매수 청구권에서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권. 이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 바로 나오는 바로 그 매수 청구권이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이것을 줄여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라는 말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다. 예를 들면 공원을 설치한다. 학교를 설치한다. 이렇게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이 매수 청구권 중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장기 미집행이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권입니다. 여기 보면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근데 지목은 대인 토지입니다. 그래야지만 매수 청구, 내 땅 차례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실시계획 인가나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제외한다. 그게 뭐냐면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는데요. 언제 사업이 시행됐냐면 실시계획 인가만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만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거 보니까 10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으면 이제 매수 청구를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수해라.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는데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을 때는 이것도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청구권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고요. 매수 의무자 원칙은 6명 시장 군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고요. 설치 관리 의무자는요. 이 사람도 매수 의무자가 되는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요.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가 됩니다. 자, 우리 매수 청구 절차가 있는데요. 자, 매수 청구 절차, 매수 기간,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 그래서 이때 매수 청구에서는요. 내 땅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하지 않습니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했다. 그러면 이것 때 매수 청구권은요. 형성권이 아니라 단순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또 매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결정은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내에.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요. 다시 2년 내에 실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2년 지났는데요. 차일 피일 미루다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것이 바로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때 매수 청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매수하게 해놓고 나서 실제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토지 소유자는 이제 내 땅 사가라 안 사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는 자기 땅에다 건물 짓고 살겠대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꼭 필요한 건물 3층 이하 단독주택이 있고요. 3층 이하 일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다.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는데 단 설치 못하는 것이 있죠. 2종 근생이라 할지라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된 거죠. 우리요 고시원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법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제 고시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바꾼 거죠. 다중생활시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자 대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금에 대해서는요. 매수 대금은 원칙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할 때 상환기간 10년 이내 그렇죠? 네. 조례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참고로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시법을 준용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참고로 해제 권고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6명 시장 군수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해제 공고 못하고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요. 6명 시장 군수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해제 권고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거나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도지사한테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해제 권고 제도가 나왔었죠. 이게 이제 공법상 매수 청구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의 매수 청구 나오죠. 매수 청구 대상,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허가 신청 대상이 됐던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네가 대신 사가라. 불허가 처분했던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1개월 내에 불허가 처분했던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하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자기가 매수하는 거 아니죠.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이 받는데 자기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한 명을 매수자로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게 해야 된다. 매수하게 해야 한다. 예산 없으면 매수 못하는 거고요.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비사업에서 우선 매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정비사업에서 우선 매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요. 재개발 같은 거 할 때요.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나 건축물 같은 것을 갖다가 뭐 토지나 건물을 갖다 수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비사 끝나고 나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가 남아도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바로 그 사업 시행자한테 나는 억울하게 수용당한 사람이다. 남는 아파트를 나한테 싸게 좀 파세요. 내가 싸게 사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매수 청구는 내 땅 사가라는 매수 청구는 이거는 내가 먼저 사겠다는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매수 절차는요. 자, 대지나 건축물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때는 국유재산법이나 그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이 계약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공개 경쟁 입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은요. 매수 청구를 한 자와 사업 시행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 안 됐을 때는요.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저 농지법에서 우리 농지의 매수 청구가 나오죠. 자, 우리 농지의 매수 청구를 한번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농지의 매수 청구인데요. 자,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누가 상실했대요. 예를 들면은 농업고등학교가 폐교가 된 거예요. 그럼 농업고등학교는요, 실험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폐교가 되면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면은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가 생겨요.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처분 의무가 생기고요.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분 안 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랬을 때는요.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요. 시군 구청장이요. 시군 구청장이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처분 명령 내용은 6개월 내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처분 명령을 받고 농지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순순히 처분한다. 자, 순순히 처분하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처분하지 않고 버틴다. 자, 처분 명령까지 받았는데 처분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요,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이것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 내렸는데 처분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1년에 1회고 20% 부과합니다. 20% 이하가 아니에요. 그냥 딱 20% 보고 1년에 1회 딱 20%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을 받고요. 자기도 처분하고 싶어요. 자기 농지를요. 처분하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어서 처분 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너 처분 안 했으니까 이행강제금 1년에 1회씩 부과하겠다. 20%를. 그러면 5년만 부과받으면요. 그 농지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이때 매수 청구라는 겁니다. 내 농지 사가라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요때 요 매수 청구는요.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는 내 농지 사가라. 그렇죠? 예. 그래서 매수 청구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본래 우리 매수 청구권인데 농지법상 요 매수 청구권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 농지 사가나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가격은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감정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채권 사채 비교하고 공법상 매수 청구권 합치면요. 최소 시험에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2페이지 공부해서 한 4문제 맞히면요. 아주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잘 좀 정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